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조선 방산으로 가야 될 거냐,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는 약간 이거예요. 지금 한쪽은 시장이 주도 종목은 맞아. 그렇죠. 네. 사실은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2차 전지 올라오긴 했었어요. 연초부터. 그러다가 관세 전쟁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불확실성에 네네, 제자리로 이제 돌아간 상황이고, 네네. 반면에 여기에 어떤 사각지대가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해갖고 추격 매수도 많이 붙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적도 그렇죠. 좋아지고 네,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생각한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조선 방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네, 가지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가 지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 방산 얘기 잠깐만 좀 먼저 좀 해보고. 근데 어느 쪽이,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 다 처음 한다 그러면 우리 박 시험장님은 그래, 뭐 얘도 좋고 얘는 좀 안 좋고 뭐 그래 다 좋은데 뭐 장단점이 있는데, 약간 어느 쪽으로 무게가 한 뭐 몇 대 몇 정도? 근데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데, 진짜 제가 근데 어, 처음으로 맞아.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새내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위는 좀 못 살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네. 좀 부담스럽긴 무섭죠. 하죠. 무서워. 예. 빠졌을 때 그 공포를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내공이 안 갇혀 있을 것 같고요. 빠져 있는 게 지금 바닥권에,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더 빠져봤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근데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네. 정도 시장에 대해서 산전수를 겪었던 분이시라면 밥의 전략으로 가지 않으실까? 시장의 주도주와 차기 주도주를 같이 가져가는 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주도했던 반도체주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HBM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이 상방을 없을 거라는 지나면서 이제 걸 쭉 내려와서 네.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맞아. 7월달, 8월달 지나면서 맞아요. 내려왔고, 우리 2차 전지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심지어는 예전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 LNF 할 때 2030년도 시절까지 끌어와가지고 스토리를 다 계속 만들었습니다. 갖다 붙였는데 이제 좀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붙이면 좀 맞아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안 돼.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점은 바닥은 소리 없이 만들어졌다가 네네.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때 슬슬 뭘 갖다가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조선방산 얘기를 좀 네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구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요. 조선방산이 일단 좋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지금의 메인 테마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네. 관세 전쟁에 사각지대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전부터 올라왔어.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이런 얘기, 아마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 일본 방문해갖고 조선업의 뛰어난 동맹국가 협력이 필수다. 네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네, 이달 말인가? 이달 말 30일이요. 30일이요. 네네. 30일 그런 거 기대감들 뭔 얘기하고 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상대 쪽,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직 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쪽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쪽이 뜨면 이쪽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계속 움직이면 저쪽은 조금 쉬는 거예요. 그 구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방산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뭐 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오늘 하나오션 같은 거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잠깐 네, 볼까?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한 1,59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컨셉부터 올라와서. 야, 오늘도 네. 하나오션 시총이 코스피 12위까지 올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야, 대박이다, 그죠? 여기 방산주, 조선주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시가총액 1위부터 삼성전자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뭐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 6위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12위로 올라와 네,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근데 오늘 하나오션 실적은 예상치보다도 컨센이 30%를 증가했어요. 네. 1,590억인데 2,58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야. 더 싸진 거죠. 사실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가 꼭대기인지는 몰라요. 네네, 모르죠. 네. 다만 이제 어깨는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고 싶으시면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좀 장기전으로 보면 하나오션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전에 이제 가격대가 15만 단위 윗단위대로 10만 원 단 넘어서면,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의 구도,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한쪽이 계속 죽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반도체나 이런 네. 쪽이 계속 죽어야 되고, 이 종목 조선이 시장의 메인 테마 주인공으로 계속, 주도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밸류에 대한 부담을 이제 갖고 있는 거. 오늘 실적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약간 이런 부분도 좀 경계감을 갖고 보셔야 된다. 다만 뭐 아무래도 당장 이 분위기가 껴지지 않으면 조선주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군들, 또 조선기자재나 이런 쪽은 조금 순환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관세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상호 관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무기로 우리가 조선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조선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LNG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오일 쇼크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었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전략 자산으로 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에너지를 많이 팔고 싶은 거죠. 그렇지. 예. 이번 관세 시작은 사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도에서 아까 우리 코스피 제가 3천 갈 수 있다. 아, 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 코스피 3천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3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실 6월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언제죠? 6월인가? 가능성이 있죠. 6월입니다. 6월입니다. 네, 공매도 6월. 재개됐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상법 개정 이것도 조금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시장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주가 조작한다가 이제 원스트라이 억제도 이제 도입한다라고 대선 후보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한국 시장이. 그건 동의하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죠. 그러면 대규모 네. 관계 부양할 네, 것이고 네, 네, 네. 또 선거 끝나면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새 정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제시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총들을 많이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들도 사실 지금 우리가 동네 나가서 뭐 소비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될 거고 그 자체가 조선방산 투자를 많이 늘릴 거야? 아니면은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어디서 재료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냐. 네, 네. 새 정부의 새 정부의 성과는 조선에서 만들 거냐, 방산에서 아니면 반도체나 지금 죽어 있는 섹터에서 만들 거냐. 네네. 난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조선 방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이런 저 발바닥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난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최근에 보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그렇지. 나오고 있죠. 어, 방향성은 보입니다. 방향성 보여요?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정도 하면서 네. 일단 조선 방산 쪽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네네, 그렇죠. 근데 네. 과거 사례로 보면 항상 뭐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거기에서 유상증자 딱 하면서부터 약간 주가가 거기서 이제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건 내가 얘기할게요. 가만히. 네, 같은 쪽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예, 이 회사는 이제 같은 네네. 쪽이니까 코멘트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 감으로는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진짜 오랜 시간 그렇게 크게 올랐을 때는 네. 유상증자를 한번 고점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때는 경기 신호가 됐다. 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미는 쪽은 반도체예요. 근데 아직도 그 관세나 이런 쪽에 불확실성도 좀 있고 네네. 잡음도 있고 해갖고 조금 아직 잡혀 있긴 합니다. 아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텔 실적에 대해서는 실망적인 가이던스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텔도 지금 자구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했죠. 예, 그리고 구글이 그동안 하기로 했었던 750억 달러의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네. 만약에 우리는 줄이겠다. 네. 그거는 앞으로 이 전망을 일단 눈높이를 낮아본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네네. 사실 다 시장이 충격이었을 텐데 네네. 사실 지난주에 뭐 알파벳도 그렇고 밑에 엔비디아, 아마존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좀 뭐 기대치를 좀 채워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2E 저사양을 좀 낮추고 고사양 쪽으로 좀 넓혀가겠다, 네네네. 같이 하겠다, 좋은 것 같고요. 음. 올해 HBM3로 진입하는지 여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주요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여전히 수요 강하다. 우리는 서버 데이터 센터 계획했던 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건 미 반도체 관세를 철회하면서 예, 일부 종목인데 의료 장비, 에탄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딜이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예, 다음 내용.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시장이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강하게 추진할 또 지금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지금 반도체가 미국 관세 이 잡음이나 이런 거에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이거 지금 발목을 잡혀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직 대통령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공약이라. 하지만 대통령 되면 추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정말로. 네, 예. 올해만 들어서 4월만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 거의 4월 달에는
거의 10조 정도 팔았고요. 많이 팔았어요. 관세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팔았는데 그만큼 많이 팔았으니까 또 환율이라든가 관세 이슈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자금이 반대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밑바닥에서 굉장히 빠져있는 네.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거. 네, 그렇죠. 그들이 뭘 당연히. 사겠습니까? 그들이 뭘 사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방산 사겠습니까? 짱구예요? 네, 짱구? 그렇죠. 그 네, 꼭대기에 있는 거를 남조라고 하게 네,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대규모 자금 들어올 때 뭐야? 네네. 삼성전자 6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코스피 3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죠. 삼성전자 저는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5, 6, 7, 8에서 7만 가도 말씀하셨던 3천원 갈 것 같습니다. 10만 가면 어떡하지? 뭐 더 가는 거죠. 업사이드가 더 크죠.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들을 이렇게 보면 네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맞아요. 이분이 이제 준비 좀 많이 한 거죠. 예, 준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본인이 네. 대통령 되면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 지금. 네네.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돼가지고 조선산업을 막 끌어올린다 방산. 그럼 본인 공이 아니에요. 그죠? 난 그렇게 보여. 자, 그거 체크하시고. 네네. 자, 요 내용 끝났나요? 네, 이건 다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보시면 한번 될것 여러분들 같습니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아이스버그 룸스라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네네. 빙산, 우리가 여기 있네, 빙산이 다가온다고. 네네. 그러니까 빙산이 이제 수면 아래에 잠겨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서서히, 그래서 이 룸스라는 단어는 보통 나도 영어 잘 못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잘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에 쓰는 거잖아요. 예, 맞나?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만큼 있고 아래 이만큼 크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아랫부분이 온다는 거, 리스크가 맞아요. 온다는 건데 여기 보면 어닝 시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다가고 있는 어떤 상황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어닝 시즌 실적 잘 나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 시적 영향은 빙산과 같고 네.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기술 데이터는 무의미하고요. 이게 단기적인 실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투자 해석이 임박했고 순환전 침체가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운턴이 now certai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덧붙여서 또 코멘트를 좀 했죠. 잠깐만, 예. 기장이 있나? 네, 이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나는 이거 한번 일단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얘기할게요. 네, 나 네. 여기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일단 요 윗부분은 제가 아래쪽에서 먼저 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관세 회피 목적이 선구매 구간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피해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리 좀 땡겨서 샀다. 예,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졌던 거다. 예, 미리 프리바잉 했다. 라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관세가 올라와서 소비자의 그 지갑이 이제 얇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지 못할 거고요. 결국은 생산자나 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수출업자들이 다 책임을 가격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수요가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들으면 굉장히 겁도 맞아요. 나고 네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도 돼요. 그래 아무튼 맞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HBM 수요 둔화 가능성이 하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나왔던 데이터 센터 계약 보류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로드맵도 가고다 하지만 결국은 줄어들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예, 고대 HBM이 올해 연간으로 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제품의 가격도 최근에 선구매 때문에 D램이나 레거시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하반기에서는 그 낸드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 둔화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공급망적 측면에서도 수출 규제를 해서 엔비디아, AMD, AI GPU가 출하가 제한이 될 거다. 네. 그래서 3% 정도 축소 전망할 거다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약했을 때 삼성전자는 그래도 탑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때려야지 얘는 네, 왜 안 맞아요. 때리는 거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논점을 바꾸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이거 일단 들거든요. 들어보고 나 얘기도 네. 해야겠다. 그때 나왔던 게 우리 계곡 너머를 보자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침체기에 방어력이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한 것 같아. 네네. 어떤 성장 둔화, 거시적인 네네. 어떤 성장 둔화의 네. 방어력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삼성전자다. 그렇죠. 그리고 HBM 이 옵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자사주 그리고- 매입 중이다. 이건 맞아. 이건 네 말이 맞는 것 네, 같아. 맞아요. 니들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을 갖다 붙이면서 본인들의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안 그래서, 좋은 거 다 예, 까고 예,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웨이트가 언더웨이트 값을 나오고 했는데 탑픽은 삼성전자를 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 사실 실적은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돼. 얘네들이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까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게 언제인 줄 그렇죠. 아세요,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로 보여드릴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이 똑같았습니다. 네네. 그게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9월 달. 삼성전자 9월 달은 작년 한 이쯤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6만 5천 원 깨질 때. 물론 뭐 좀 빠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언제? SK하이닉스는 작년 9월 달이면은 여기입니다. 얘네들 거 나오고 나서 거꾸로 올랐습니다. 네. 아, 물론 작년 7월 달 이 고점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작년 네. 7월 달에 매도를 치고 아,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70만 원대 중반 후반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 물론 동의되는 내용도 있지만, 야, 니네 과거에 니네들이 뱉었던 걸 한번 생각해봐. SK하이닉스 어떻게 했냐 9월 달에 그때 저점이었고 오히려 올랐어요. 맞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게 HBM에서 좀 빠졌다 치더라도 네네.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네. 틀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 대충 알겠어. 대신에 나는 귀담아 듣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니들 말이 좀 맞는 건 있어. 삼성전자. 네네. 거기는 동의합니다. 네네. 자, 요건 반도체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